자, 오늘은 주제가 뭡니까? 오늘 기억입니다. 기억은 딱 핵심을 세 가지 정도만. 네. 세 가지만 있다 그러면 벌써 세 가지 말아놓고 그 새끼가 한 30개 나오니까. 지난 시간에 비유 하나가 이야기했잖아요. 타임머신 타고 비행기를 만들 수 있다고 100년 전에 생각했던 사람들이. 비행기 안에 플라스틱 보고 비행기가 플라스틱 때문에 가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예. 그처럼 기억도 브레인 영역에서 가장 많이 연구됐고 최소 노벨상이 2번 나왔어요. 기억은 1950년부터 해갖고 거의 한 70년 동안 집중적으로 연구가 된 겁니다. 브레인 어느 영역보다 해마 연구가 됐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같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한 50년 이상 어떤 연구를 했는데 아직도 완전히 그 전모가 안 드러났다면 한 번쯤 다시 물어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접근이 잘못한 거 아닌가? 굿. 오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이때까지 기억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접근을 했던 게 아닌가? 예. 최신 이론이에요? 최신 이론. 예. 100년 전 같으면 뭐 아직 연구가 안 돼갖고 뭐 이렇다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지난 3,000년 동안 의학 지식이 2배가 되는데 2022년에 73일밖에 안 걸린대요. 예, 이거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2022년에 오픈된 논문이 80만 편입니다. 그게 2년 전이었는데 앞으로는 인류 전체가 알고 있는 의학 지식이 2배가 되는 시기가 한 달로 줄어들 정도로 그게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가속도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기억에 대해서는 그렇죠. 펑셔널 MRI가 브레인을 이제 조사하기 시작한 지가 1990년이니까 지금 한 30년 지났는데 충분히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지금. 기억에 대해서도. 그런데 브레인 분야의 노벨상이 나온 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브레인에서 노벨상 나온 거는 해마의 헤드 디렉션, 그다음 플레이스 셀, 지의 그 장소 세포 이쪽에서 노벨상이 나왔고, 그다음 에릭 켄달이 노벨상을 나왔고, 두 개 다 기억에 가는 거거든요. 자, 노벨 생리의학상 분야가 엄청 많잖아요. 브레인 분야가 노벨상을 받은 거는 거의 기억에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연구된 분야다. 많이 연구된 분야인데 아직도 다 밝혀내지 못했다면 그동안의 접근이 잘못된 건 아닐까? 그렇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봐야 된다는 게 최신 이론인데 그게 뭡니까? 기억에 대한 데피니션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기억이라는 이 현상을 엉뚱한 방향을 본 거 아니냐. 예를 들어 줄게요. 자, 범죄 현장에 목격자가 있는데 증언하는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목격자가 중요한 증언을 하잖아요. 기억은 대부분 정확하다는 걸 베이스로 하는 거죠. 보통 그렇죠. 그렇죠. 기억을 하느냐 못하느냐지 한다면 대체로 정확하다. 그러니까 대부분 목격자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본 대로 얘기한다고 믿고 그렇죠. 얘기하죠. 그걸 한 발 물러서 갖고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기억을 정확하냐 이 관점에서 봤다는 거예요. 정확하냐 아니냐. 그렇죠. 법정에서는 엄밀한 기억을 요구하잖아요. 목격자의 증언이 있을 때 얼마나 정확한가 이 문제인데 기억은 일단 했다면 정확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거짓말한다고. 그렇죠. 아무나 함부로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부분 자기 본대로 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접근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억은 맞느냐 틀리냐는 용도로 진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의 진화는 잘 기억하느냐 잘 기억하지 못하느냐의 방향으로 진화된 게 아니다. 아니고 브레인 과학계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밝혀졌거든요. 노벨상 받을 만큼 시냅스에서 기억이 이제 만들어진다. 뉴런들이 강강술래처럼 손에 손을 잡고 회로를 도는 신경세포가 수백 개, 그 회로를 도는 그것이 기억이다. 이게 지금까지 기본 도구마거든요. 어떤 장면을 봤어. 시놉시스가 그 장면을 의미하는 연결을 서로 해서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죠. 우리가 강강술래 하죠. 달밤에 이렇게 손잡고 도는 원무. 그렇게 한 그룹이 됐다가 또 다른 원에 참가하고 그 원이 생겼다가 분해되고 생겼다 분해되는 이런 다이내믹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억의 구체적인 물리적, 생리적 접점을 어딨냐 물으면 브레인 과학자는 강강술래 손에 손을 잡잖아요. 실제로 봤더니 완전히 잡은 게 아니고 그 사이 약간 갭이 있는 그걸 시냅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딱 붙는 건 아니고 아주 가깝게 연결돼 있다. 연결되고 갭이 있고 그 갭 사이로 갭이 이제 한 20나노미터 원자적인 사이즈인데 떨어져 있어요. 그게 이제 1920년도인가 붙었느냐 떨어졌냐 갖고 브레인 과학자가 두 표로 갈라졌어요. 그때는 현미경, 전자현미경 출현하기 전이니까 그걸 몰랐어요. 근데 카잘이라는 사람이 떨어졌다고 했던 파가 노벨상을 받고 확인이 되고, 그러면 카잘부터 거의 지금 한 100년 동안 이쪽에 증거가 쌓이고 축적이 되어 왔거든요. 시냅스가 서로 그렇게 초근접한 상태로 연결돼서 하나의 상을 만드는데 그게 기억이다. 기억이다. 이렇게 믿어왔어요. 믿어왔는데
지금 점점 뭐냐면 이거 갖고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게 포함이 되긴 하는데 네. 그게 기억의 전부는 아니다? 전부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이라는 현상에서. 우리가 그거를 기억이라고 했는데 이게 형성됐느냐. 네. 형성됐으면 그게 정확하냐 아니냐. 이렇게 접근했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예. 기억에 대해서는 한 70~80%는 왔는데 아까 있던 시냅스는 기억에 관여하지만은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요소들이 많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론은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가설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전체를 한 발 빠져나가 거시적으로 다시 봤을 때 기억의 종류를 딱 봤더니 첫 번째 일화기억이라고 그래요. 아침에서 일어나가 저녁 잘 때까지 일어난 일 A4용지 10장 정도 적을 수 있잖아요. 이 기억 용량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 일화기억의 용량은 거의 무한정이라는 게 심리학 쪽에서도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상당한 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 시를 암송하든지 물리 방정식을 암기하든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네. 암기를 한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떤 기억은 무제한적으로 기억이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억은 노력해도 안 되는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황당한 거 아닙니까? 기억이라는 게 진화되어 왔으면 인간의 생존 확률을 높이고 도움이 돼야 될 건데 기억의 종류를 몇 가지를 봤더니 이게 공통점이 완전히 없는 거야. 회의가 들기 시작한 거야. 프론티어들이 봤을 때는. 그럼 기억이란 도대체 뭔가 새롭게 정의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정의됩니까? 기억은 재구성되는 과정이다. 이건 대부분 다 동의해요. 기억이란 관점이 사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내가 인출하는 건데 그렇죠. 저장된 게 없으면 인출할 수가 없고 그렇죠. 저장돼 있다면 인출을 하는데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죠. 출발은 저장돼 있는 사진이죠. 굿. 일반 통념상으로는 기억을 사진처럼 생각했는데 예. 이거는 이제 완전히 부정이 됐어요. 아 그래요? 뭐가 저장됐다가 미래에 사용될 걸 대비해서 기억의 통념이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저장은 무한돼 있고 어떤 저장은 어렵고 저장해놨는 게 이렇게 빨리 잊어버리는 걸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뭐냐 하면 매 순간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재구축되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사진이라는 개념이 100% 다 사라진 건 아니고 사진이 있긴 한데 사진이 파편돼 갖고 재구성할 때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콜라주라 그래요. 합성이 됐다는 거예요. 단일한 하나의 사진 같으면 오염이 안 되는 그 자체잖아요. 네. 이거는 다 부정합니다. 브레인과 학자들이. 결론 이야기해 줄게요. 지금 이제 대부분 학자들이 동의하는 거는 기억은 세 가지 속성이 있는데 첫 번째 기억은 네. 동적 현상이다. 정적인 게 아니라 동적이다. 동적이다. 두 번째는 기억은 확률적 사건이다. 세 번째는 비선정적이다. 뜬구름 없이 막 생각이 떠올 수 있잖아요. 그게 지금 기억의 데피니션 속성입니다. 세 가지가. 기억은 역동적이다. 결코 앨범 사진이 아니다. 확률적인 현상이다. 비선정적인 현상이다. 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할게요. 기억의 분류가 여러 있는데 맥락적 기억과 탈맥락적 기억이 있다. 제가 이해할 듯 말 듯 하니까 계속 한번 가봐 주세요. 예. 먼저 탈맥락적 기억부터 이야기 드릴게요. 탈맥락 기억은 뭐냐면 상상입니다. 난데없이 떠오르잖아요. 상상은. 맥락은 우리가 어떤 인과 법칙이나 개연성을 동반하잖아요. 그런데 상상은 뭐가 뚝 떠오르잖아요. 이거 탈맥락적이요. 정신현상에서 탈맥락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꿈입니다. 꿈은 탈맥락이기 때문에 내가 미리 추론을 해갖고 내가 오늘 밤 이런 꿈을 꿔다 이렇게 안 되잖아요. 완전히 랜덤하고 확률적이잖아요. 낮의 상상도 탈맥락이라는 거예요. 자, 탈맥락적 기억이 꿈하고 상상이면 맥락적 기억은 뭐냐 하면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은 엉뚱하게 안 하잖아요. 생각을 엉뚱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최근에 보니까. 예. 맞아요. 자, 한 1분 생각을 한다 하면 언어적으로 단어를 불러오든지 이미지를 불러올 거 아닙니까? 생각은 대부분 언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랜덤하게 불러오지 않죠. 그럴듯하게 불러오죠. 그 그럴듯함이 맥락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화를 많이 냈다가도 한숨 푹 자고 나면 사건을 안 잊어버려요. 기억이 떠오르는데 그 사건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돼요. 중요한 결정을 하루 자고 나서 하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그 말을 해요. 그 속담이 있어요. 연애 편집하면서 쓰지 말라고 하죠. 예. 그게 진짜 맞는 이야기예요. 낮에 내가 감정적인 어떤 사건을 만나면 맥락적으로 그걸 계속 생각해요. 그런데 자면 탈맥락화 돼버리잖아요. 맥락이 사그러지는데 기억 자체는 안 사라지죠. 기억에 묻어있던 감정이 완화가 돼버려요. 맥락이 사라진 기억을 다르게 뭐라고 하냐면 의미기억이라고 합니다. 의미기억이다. 예. 그래서 맥락이 사라져버리고 나면 우리는 그걸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본인의 감정이나 이해관계를 떠나갖고 자 예를 들면 링컨이라는 미국의 대통령 있잖아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죠. 네. 자기 이해관계가 있고 정서적으로 링크되어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없죠. 그런데 그게 링컨이라는 상징으로 바뀌면 감정이 묻지 않는데 미국의 16대 대통령이다라는 객관적 사실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미기억입니다. 맥락적 기억에서 맥락을 제거하면 의미기억이 된다. 그렇죠. 탈맥락적입니다. 탈이란 말은 클러치를 풀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모든 기억은 맥락을 동반해야 됩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갑자기. 자, 저 정리해 줄게요. 맥락을 가진 기억을 바로 생각이라 그랬고 맥락을 가진 기억을 일화기억이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걸 이야기라 그럽니다. 지금 기억만큼 중요해지는 용어가 맥락이라는 용어입니다. 맥락은 동물이든 인간이든 어떤 장소에서 할 만한 그럴듯한 일의 연세. 목욕탕에 가면 때를 밀죠. 교실에서는 공부를 하죠. 그게 맥락입니다. 우리가 맥락에 벗어났을 때는 이렇게 돼야 합니다. 글쎄, 글쎄. 정신 차려 김어준이라고 합니다. 그래. 좋아요. 글쎄란 말은 완전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이게 지금 맥락하고 맞는지를 한참 계산해야 된다는 그 말이거든요. 근데 완전히 틀리면 어떻게 돼요? 말같이 말하지 마. 말도 안 되란 말 쓰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말은 언제 쓰냐면 맥락을 상실했을 때. 예, 맥락을 상실. 그다음에 또 놀라운 게